이미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 않은 관계가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 그만하자라는 말은 했는데 여전히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 서로 헤어진 사이라고 말하면서도 연인처럼 만나고 스킨십도 이어지는 정리가 안 된 애매한 사이. 공백기를 지켜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는 마음. 아직은 아무 연락이 없지만 나중에 정말 돌아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를 미리 혼자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특히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이 애매한 구간이 이상할 만큼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그냥 숙제를 덮어놓은 느낌. 언젠가 다시 펴야 할 것 같은 어정쩡한 멈춤 상태로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미련이 남아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했던 것을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난 사람, 익숙한 말투, 반복되던 싸움의 패턴까지. 행복한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아도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아니었을까? 여기에 애착 패턴이 겹칩니다. 회피형은 힘들수록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쪽이고 불안 쪽이 강한 사람은 힘들수록 더 가까이 붙어있고 싶어지는 쪽입니다. 한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다른 한 사람은 더 다가가기 위해 쫓아가는 구조. 그래서 회피형과의 재회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패턴을 내 마음과 내 신경계가 한 번 더 견뎌도 괜찮으냐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러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재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별 후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 공백기를 지키면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아직 연락은 끊겼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를 미리 생각해 두고 싶은 사람,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떠올리게 만든 그 사람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두세요. 이제 그 사람과의 재회를 해도 될지 말지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내 신경계와 내 멘탈이 어떤 관계를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회피형과의 재회를 고민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관계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기준. 이별의 이유를 말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가. 회피형이 이별 뒤에 자주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땐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그냥 내 한계였어. 어쨌든 미안해. 표면적으로 보면 다 반성처럼 들립니다. 말투만 보면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과 상처를 남겼는지. 이 3가지가 빠진 힘들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실 자기 속을 털어놓는 말이지 관계를 고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성숙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이별의 이유를 피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가 대화를 피했고 그게 너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힘들다는 말 뒤에 숨으면서 내 기분만 챙기고 너를 계속 혼자 두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 이렇게 내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조금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 왜 자꾸 지난 일을 꺼내? 이건 당신의 상처보다 자기 불편함을 줄이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어떤가요? 이별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말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행동과 당신의 감정까지 조금이라도 인정하려 하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찰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찰 기능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과의 재회는 대부분 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다시 연락한 이후에 방향성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별 이후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별하고 나니까 너무 공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 미안해. 요즘 너무 힘든데 내가 자꾸 생각나. 이 말들 자체는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힘들면 예전에 자신을 편하게 해줬던 사람을 떠올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말 뒤에 이런 뜻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다시 받아줘. 하지만 이 관계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외로움, 죄책감, 공허함 때문에 연락하는 것 자체는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 때
그 재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재회라기보다 감정을 잠깐 덮어두는 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날이 많아. 근데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으려고 상담도 받아보고 내 감정을 적어보면서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싸울 때는 최소한 이렇게 해보고 싶어. 서로 힘들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낼지부터 다시 맞춰보고 싶어. 이런 사람은 나 힘들어, 미안해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지까지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변화의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런 문장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말과 연락 속에는 외로움과 공허함 말고 방향과 책임에 대한 문장이 얼마나 섞여 있었나요? 힘들어서 연락했다 해서 멈춰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 보려고 한다까지 나오고 있는지, 이 차이가 재회 후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 연락 갈등 스트레스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는가?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고유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의지라기보다는 신경계가 익숙해진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회피형의 자동 패턴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제가 생긴 순간 상대와 연결되기보다는 연결 자체를 끊어야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별 전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별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뒤 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잠깐 잘해주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시 뜸해지는 연락.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갑자기 농담으로 돌리거나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 스트레스를 느끼면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보다 게임, 술, 잠,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댔던 모습들. 반대로 작게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꽤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사라졌던 사람이 이번에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 답이 조금 늦을 수 있어 라고 미리 말해준다든지,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상황에서 오늘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 라고 뒤늦게라도 설명해보려 한다든지, 예전에는 문제만 생기면 관계를 잠깐 끊는 쪽을 택했다면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인지, 신경계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건 이렇게 작은 행동들에서 보입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도망해서 마주 보기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는지를 차분히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의 패턴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기준. 나는 나만의 기준과 삶을 어느 정도 세워두었는가? 이제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기준입니다. 재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제가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덜 집착해 볼게요. 표현만 보면 성숙한 사람의 말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지킬 기준은 없고 제가 더 참을게요 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이후에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나 자신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연락은 있어야 연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다. 힘들어도 혼자 있고 싶어도 이 정도 말은 해줬으면 좋겠다. 완전한 차단과 잠수는 이제는 견디기 어렵다. 이 기준이 반복해서 깨졌을 때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 어디까지는 같이 가볼지, 어느 지점에서는 멈출지.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재회 후에도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상대의 상황과 기분에 맞춰 계속 나를 줄이고 눈치를 보다가 또 한 번 이번에도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의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 친구와의 약속, 운동, 취미, 공부, 일. 이 중 하나라도 이건 지금 나를 위해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하루 전체의 감정이 그 사람의 연락에만 묶여있던 시점과 그 사람과 상관없는 나만의 루틴이 조금씩 다시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아직 내 기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회는 관계 회복이라기보다 다시 의존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짚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신뢰와 미래를 함께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별 과정에서 신뢰가 크게 깨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 기준은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이성과의 애매한 연락, 숨겼던 거짓말, 책임지지 못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은 회피형에게 특히 불편한 이야기라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얘기 또 해야 돼? 이미 지난 일이잖아. 언제까지 그걸로 나를 몰아붙일 거야? 그래서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 하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만하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에서 말하는 신뢰 회복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건지, 이걸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 다에게 불편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 이게 정말 신뢰를 다시 세우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다시 잘해보자.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예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림이 있는지, 다시 만난다면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게 쉬어갈지, 서로 바쁜 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유지할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선은 지키면서 이야기할지, 결혼, 동거, 돈, 시간, 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피하지 않고 조금씩 꺼내볼 수 있는지, 막연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 안에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지킬지를 함께 고민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은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함께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인가요? 이게 마지막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준입니다. 정리해보는 시간. 이제 5가지 기준을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들은 기준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세요. 이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가? 다시 연락한 이유에 방향성과 책임이 있는가? 연락, 갈등, 스트레스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는가? 나는 나만의 기준과 삶을 어느 정도 세워두었는가? 신뢰와 미래를 함께 다시 세울 준비가 둘 다에게 되어 있는가? 이 5가지 중에 우리 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몇 개나 있었나요? 4개, 5개에 가깝다면 적어도 예전과 완전히 같은 재회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두르지는 마세요. 당신의 기준과 경계를 분명히 들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2개 정도만 해당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재회는 사랑이라기보다 외로움과 미련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회보다 거리 두기와 회복이 당신에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5가지 기준을 통해 나와 상대를 한 번 더 냉정하게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질문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선택해줄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저 사람이 다시 와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을까? 질문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 관계의 힘도 조금씩 당신 쪽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한 줄로 무너져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5가지 기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느 선택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지,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라이프러브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